국내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수장을 뽑는 경선 레이스에 서막을 올린 가운데 법률방송에선 지난주부터 변협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 모시고 특별대담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 두 번째 순서로 김영훈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후보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보자님 인사 말씀 그리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에 기호 1번 후보로서 출마한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협회장 후보로서의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말을 지킨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활동 내역과 미래에 대한 저희 청사진으로 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대한변협 47대 집행부에서는 사무총장, 그리고 51대 이종협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맡아서 변호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제가 협회장으로서 책임지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 2년간 변협 집행부에 몸담아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회무 그리고 변협 차원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가장 보람찬 역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설 플랫폼의 대안인 공공 플랫폼 나이 변호사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립 추진 TF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내역입니다. 사설 플랫폼의 경우에는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해치는 그런 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변협에서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나이 변호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변호사는 국민들에게는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세 정보를 제공하시는 변호사님들이 6,100명입니다. 이는 사설 플랫폼으로서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1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변호사의 경우에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대검찰청 사이트하고 링크를 걸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또 협의를 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바로 나이 변호사로 링크를 활용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변호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유세 일정도 하루 접고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열린 지산학 엑스포에서 국민들에게 앱을 깔아드리면서 홍보 활동을 직접 펼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협이 개선할 부분 물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 중에 하나로서는 찾아가는 협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정도 회원들과 조찬 모임을 하면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또 직접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해서 제가 질의와 응답을 직접 회원들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소통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 선거 쟁점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보여지는데 로톡으로 대표되는 민간 법률 플랫폼 그리고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 해소 등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만큼 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아까 대안으로서 나이 변호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공 플랫폼 나이 변호사의 성공을 통해서 사설 플랫폼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징계 방침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하고 집행함으로써 4,000명대의 회원이 이제 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제 거의 사설 플랫폼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 사설 플랫폼의 부작용이었던 형량 예측, 징역 몇 년, 또 콩밥식당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압도적인 그 회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윤리 장정이 개정되고 광고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한 규칙이 마련됐으면 저희 회원들은 단결해서 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설 플랫폼에 대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만을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결국 여태까지 모든 노력을 무의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변협의 노력들이 특정 사설 플랫폼을 광고해 준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원 징계를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직영 문제도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영 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로스쿨 교육 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직역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발은 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로스쿨 입학의 문호를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 합의를 이루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법률보험 그리고 채권 추심 시장을 개척 분야로 지목을 좀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10여 년째 계속 수축되고만 있습니다. 법률 시장이 확대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변호사 제도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 시장의 안정성과 확대는 법률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법률 보험에 전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법률 보험에 의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혜택은 보험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법률보험을 잘 개발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변호사 공제재단을 추진해서 지금 법무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법률보험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서 법률보험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법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채권 추심 시장의 경우에는 98년 이전에는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서 부실 금융채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추심회사라는 업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추심회사들의 매출이 연 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변호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원래 변호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추심회사를 당장 없앨 수는 없어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편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추심업을 운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한 300 몇십 분 계신데 그 외에도 한 100분 이상 제가 채권 추심 변호사에게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 추심 업무를 해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제가 신용정보 제공 회사하고 단체 계약을 맺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변호사 공제재단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시장으로의 직역 확대를 위해서 신용정보제공사 단체 가입과 채권 추심은 변호사에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채권 추심 법률 보험을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추심 사건을 유치해서 공공 플랫폼 나이 변호사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나눠드리고 이를 변호사들이 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IMF 때 순식간에 잃어버린 2조 원대 채권 추심 시장을 변호사님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후보자의 다른 주요 공약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 문제됐던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지금 대형 로펌에 대해서 몇 번 압수수색이 있었죠. 이렇게
쉽사리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 상담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먼저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거부터 하겠다. 이런 수사기관의 자세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 51대 집행부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도움을 드려서 지금 2건이 법률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손쉽게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편법을 쓰시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변론권 침해 긴급 대응센터를 개설하겠다라고 공약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기 이전에도 변론권 침해 긴급 대응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과잉 행동은 철저히 막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드리고 만나달라고 청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직접 만나서 설명한 것은 실패했지만 이미 공개 서한은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이러한 과잉 수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공정거래 분야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이나 감사원법에 정당한 절차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행정조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인이 조사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것까지도 거부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법률이 개정돼서 적법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러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단계에서라도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항의하고 그 변호사들을 위해서 변호사들의 조력권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 변호사님들을 위해서는 육아 긴급 도우미 제도 그리고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는 각 고등법원 단위로 하급심 판례 검색대를 설치하도록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현 집행부와 비집행부 사이에 좀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또 같은 집행부 안에서 또 후보자들끼리에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선거의 좀 변수 중 하나라는 시각이 좀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같은 집행부에서 두 후보가 나왔다 해서 유권자들도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야겠다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서로 연설을 하고 투표를 거친 결과 제가 두 차례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로서 먼저 제가 등록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전 토론회와 투표 결과를 불복하시고 한 분이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고 단일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완주를 고집하시는 것을 가정하고 저 단독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2대 변협회장 꼭 김영훈이어야 한다라는 좀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 시장을 사기업에게 뺏긴다는 것은 저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사설 플랫폼을 막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직역 확대 문제 그리고 유사직역과의 최종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저희 법률 전문직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편익성을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큰 틀을 짜서 초석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한 말은 꼭 지킨다. 언해일치 유일무이를 강조해 주신 기호 1번 김영훈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